빈손으로 이혼했던 전 남편이 딸의 결혼식 날 백만장자가 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건넨 축의금은 무려 10억 원.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바꿔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선택과 후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김미경.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그녀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 수진이의 결혼식 날입니다.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새벽 5시 미경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설쳤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딸의 웨딩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미경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을까?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경 씨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허리는 언제부턴가 굽기 시작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립스틱조차 제대로 바르기 힘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떨지 말자. 딸 앞에서 초라한 모습 보이지 말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미경 씨는 습관처럼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마시면 마음이 진정될까 싶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요한 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30살이던 그의 봄이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운전기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가난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미경 씨는 작은 컵을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월세방 한 칸, 여름에는 찜통 같고 겨울에는 냉동고 같던 그 방. 싱크대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변변한 냉장고 하나 없어서 여름이면 음식이 쉽게 상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일했지만 번 돈은 생활비로 빠듯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번 달도 월세가 밀렸어. 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그의 옷에서 그날 하루의 고됨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더 일하면 돼요. 미경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그녀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홀을 뛰고 새벽 배달까지 했습니다. 손은 세제에 짓무르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퉁퉁 부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미경 씨는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꼭 엄마처럼 살지 마.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젖을 물리며 다짐했던 그 마음.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철수는 더 많이 일하려고 밤 운전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습니다. 미경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새벽 2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완전히 망가졌고 철수는 한 달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달이 그들 부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밀린 월세, 병원비, 생활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봤지만 모두 외면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빌렸던 터라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철수는 밤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진이가 열이 나던 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뜨거워져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지만 통장에는 1,000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미경 씨는 울면서 동네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사는 한숨을 쉬며 외상으로 해열제를 줬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미경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수진이를 이렇게 키울 수는 없다고. 여보, 우리 이혼해요. 어느 날 저녁 미경 씨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미경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 더 열심히 할게. 철수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안 하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미경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철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이 번져나갔습니다. 미경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나도 알아요. 미경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잘 키워.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철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의 기억. 미경 씨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 식어버린 것을 보고 그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준비해둔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은 정장이었지만 이것도 몇 달을 모아서 산 것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초라한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으며 미경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예전의 젊은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미안해.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핸드백을 챙기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옛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미경 씨와 철수, 둘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놀이동산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수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철수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가 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미경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이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가끔씩 궁금했습니다. 철수는 이혼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재혼은 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알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가끔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는 멀리 계셔.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돈을 벌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채소를 다듬고 무거운 박스를 날랐습니다. 오후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숙제를 봐주고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 잘했어? 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잘했네. 우리 딸. 미경 씨는 아이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아이는 예쁜 교복을 입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처럼 새 가방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더 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청소 일도 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일이 좀 많아서. 걱정하지 마. 수진이는 다행히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엄마의 고생을 아는지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도 스스로 벌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진이는 결혼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엄마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 날이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며 미경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딸 앞에서 웃어주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3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사람. 그리고 그가 가져올 충격적인 진실을.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내내 미경 씨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분주히 움직이는 차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결혼식장 앞, 화려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입구에는 꽃장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택시에서 내려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결혼식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결혼식장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객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축하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왠지 자신이 이 화려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신부 어머님이세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신랑 측 친척인 듯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경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따님이 정말 예쁘던데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고 그 여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미경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괜히 자신의 처지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 멀리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져 있었고 화장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했습니다. 미경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저 작고 연약했던 아기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구나. 엄마, 왜 그래요? 우세요? 수진이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그래. 미경 씨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도 예뻐요. 오늘 특히 더.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미경 씨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 그래야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많이 해주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 다 알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드레스가 구겨질까 조심스럽게, 하지만 따뜻하게. 우리 딸 정말 잘 컸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자, 이제 가야지. 화장 다 지워지겠다. 미경 씨는 딸을 떼어내며 웃었습니다. 네, 엄마. 조금 이따 봐요. 수진이는 다시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은 미경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고 뿌듯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에는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단상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신부 측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신부 어머님 혼자 오셨네요? 뒤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안 계신가 봐요. 이혼하셨나? 쉿, 조용히 해요. 미경 씨는 그 말들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따가웠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 참아.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척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경 씨, 오랜만이네요. 수진이 정말 예쁘게 컸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괜찮았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일은 하세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일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미경 씨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곧 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으로 올라갔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아이를 처음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연약했던 아기, 첫 돌을 맞아 뒤뚱뒤뚱 걷던 모습,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너무 커 보이던 책가방을 메고 가던 모습, 중학교에서 상을 받고 환하게 웃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기뻐하던 모습,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은 누군가의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경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신랑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라, 수진아. 엄마처럼 살지 마. 미경 씨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익숙한 주례사가 이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결혼식을 올렸었지. 철수와 나도 저렇게 사랑을 맹세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과거의 기억들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미경 씨와 철수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려서 가까운 친척들만 모여서 간단히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빌린 것이었고 반지도 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사랑이 있었으니까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그때 철수가 했던 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미경 씨도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하지 말고 그냥 참고 살았어야 했나? 그랬으면 지금 저기 수진이 옆에 철수도 서 있었을까?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식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절, 양가 부모님께 인사, 미경 씨는 단상으로 올라가 딸의 절을 받았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깊이 절했습니다. 미경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미경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식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이제 축의금을 전달받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하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축의금은 이미 신랑 측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축의금을 전달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신랑 신부는 감사 인사를 하며 받았습니다. 미경 씨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날씨라도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끝나가는구나. 식이 끝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오늘 하루 정말 긴 하루였어. 그때였습니다. 식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경 씨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검소한 차림의 중년 남자, 회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그 남자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식장 안으로. 그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나이 든 얼굴, 주름진 이마,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철수. 미경 씨는 속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보는 전 남편. 빈손으로 떠났던 그 사람. 미경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여기에? 왜 나타난 거야? 철수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하객처럼 보였습니다. 미경 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옛날보다 허리가 구부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우리 모두 늙었어. 철수는 축의금을 전달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평범한 흰색 봉투.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저 평범한 봉투였습니다. 담당자가 봉투를 받아 기록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래? 저 사람 누구야?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미경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철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얼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특별한 축의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사회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철수님께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경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축의금 10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식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멈춰버린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10억? 말도 안 돼. 장난 아니야? 진짜야? 미경 씨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10억을.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신부 아버지? 신부 어머님, 저 사람 아세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미경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놀란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신랑도 신랑 가족들도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식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미경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한순간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철수의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후회, 그리고 무언가 더. 미경 씨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는 마이크를 잡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식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속삭임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저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미경 씨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신부 수진이의 아버지입니다. 식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럼 이혼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따로 계셨구나. 수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신랑이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철수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떨리는 미소였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많이 컸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 목소리. 엄마가 보여줬던 사진 속 그 사람. 아빠.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장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께서 놀라셨을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10억이라는 큰 돈을 내놓았으니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년 전 저는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운전기사였던 저는 가족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을 월세방 한 칸에서 살게 했습니다. 끼니를 거를 때도 많았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 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림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철수는 미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경 씨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왜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무능했던 겁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 집 소파에서 자기도 하고 찜질방을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딸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가끔 학교 앞에 숨어서 수진이를 지켜봤습니다. 수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도, 운동회 날도, 졸업식 날도 멀찍이 서서 우리 딸을 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철수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언젠가는 아버지로서 뭔가 해주겠다고. 미경 씨는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철수가 그렇게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빚만 늘어났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운송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트럭 한 대로 시작했습니다.
직접 운전도 하고 영업도 하고 정비도 했습니다. 하루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회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이 2대가 되고 5대가 되고 1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류 사업으로 확장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던 시기였고 물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제 회사는 직원이 300명이 넘는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철수의 말에 식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돈을 벌수록 회사가 커질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 혼자 빈집에 돌아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딸과 함께할 수 없는 성공이, 가족이 없는 부유함이 무슨 소용인가?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딸의 인생에 혼란만 줄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 그것이 이 축의금이었습니다. 철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딸과 함께하지 못한 30년의 대가입니다. 돈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내 곁에 없어서, 내가 자랄 때 함께하지 못해서, 내 생일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철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수진이는 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드레스를 끌면서 하이힐을 신은 채로, 그리고 철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철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안아보는 딸. 너무나 작았던 아기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컸어. 철수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신랑 가족도 하객들도 모두가 그 장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경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철수는 딸을 안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식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미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 순간 미경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무능한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았을 겁니다. 당신이 수진이를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미경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다. 시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옆에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수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철수는 깊게 절했습니다. 미경 씨를 향해, 그리고 모든 하객들을 향해.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식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시작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찬사와 감동이 담긴 박수. 미경 씨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의 친척 아주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경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미경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만약 그를 조금만 더 믿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함께 늙어가는 부부가 되었을까? 손자를 함께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까? 하지만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식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미경 씨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그 순간 30년의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두 사람이. 하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퇴장했고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미경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미경 씨는 애써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아. 엄마도 봤어. 미경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미경 씨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행복하게 살아. 그것만 생각해.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경 씨는 식장을 둘러봤습니다. 철수는 이미 떠난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30년 만에 만나서 또 이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빈집으로. 미경 씨는 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주차장을 향해 걸으면서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를 발견하고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미경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어지러운데 하늘은 저렇게 맑을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지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밖에서 바람 좀 쉬고 있어. 엄마, 아빠 말씀 들으셨죠? 들었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아빠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래, 그래야지. 만나. 미경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도 아빠 만나실 거예요? 그 질문에 미경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 수진아, 너는 내일 신경 써. 신혼여행 준비도 해야 하고. 네. 알겠어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미경 씨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철수를 만나야 할까?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후회한다고?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문득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멀찍이 조심스럽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이 전해졌습니다. 앉아도 될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딸, 예쁘게 컸더라.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착하게 자랐어.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뭘, 그냥 내 의무였어.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앞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아. 철수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미경 씨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이혼할 때 말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정말 원망 안 했어. 한 번도. 오히려 미안했어. 내가 무능해서.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 내가 참을성이 없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하루하루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걸 견디다 못해 선택한 거잖아. 하지만 뭐, 당연한 선택이었어. 미경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정말이야.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어. 만약 그때 참았더라면, 만약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돈을 벌어서 뭐 하나? 회사가 커질수록 더 외로웠어. 직원들은 많았지만 가족은 없었으니까. 저녁 식사를 혼자 할 때마다 생각했어. 너와 수진이를.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30년간 혼자 견뎌온 외로움을. 철수야.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응, 나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무능했던 거야. 아니야. 미경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은 무능하지 않았어. 그때 우리가 가난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잖아. 쉬는 날도 없이 일했잖아. 사고가 날 때까지 운전대를 잡았잖아. 미경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못 봤어. 당신의 노력을 못 봤어. 그저 결과만 봤어. 돈이 없다는 것만 봤어. 철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는 걸 믿지 못했어. 미경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했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수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항상 생각했어. 만약 당신이 있었다면, 둘이서 함께 수진이를 키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경아, 그만 울어. 나도 후회했어. 매일같이. 만약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만약 내가 돈을 좀 더 잘 벌었다면, 너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30년 동안 쌓였던 후회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응, 나 재혼 안 했어. 미경 씨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 재혼 안 했어. 30년 동안. 왜? 몰라. 그냥 할 수가 없었어.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기회는 많았어. 소개도 많이 받았고 만난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마음이 안 갔어. 항상 너를 생각했거든. 너와 수진이를. 다른 사람과는 가정을 꾸릴 수 없었어. 미경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재혼 안 했어. 할 수가 없었어.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응,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안 했어. 왜냐하면 당신이 자꾸 생각났거든. 철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미경아. 내가 더 미안해, 철수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그때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왜 하필 10억이야? 그게 무슨 의미야?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10억 5천만 원이야. 응? 내가 계산해 봤어. 우리가 이혼한 후 30년. 한 달에 300만 원씩 생활비를 줬어야 했어. 미경 씨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30년이면 360개월. 300만 원씩이면 10억 8천만 원. 거기에 수진이 학비, 병원비 등등 더하면 약 15억. 하지만 내가 가진 건 10억밖에 없었어. 그래서 10억을 준 거야. 미경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30년치 생활비를 계산했다니. 바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뭘 그런 걸 다 계산해. 그래도 마음이 편해. 철수가 웃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조금이라도 한 것 같아서. 수진이가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고 내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하면서. 미경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진심으로 고마워. 나도 고마워. 수진이를 잘 키워줘서.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침묵이었습니다. 미경아. 응,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변했어.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 예전의 우리가 아니야. 하지만 미경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만날 수는 있지 않을까? 친구처럼. 철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친구? 응, 친구. 수진이 때문에라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잖아. 앞으로 손자도 생길 테고,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만날 수 있잖아.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좋아. 당신이 편한 대로 하자. 고마워, 철수 씨. 아니야. 내가 고마워.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연락할게.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응, 기다릴게.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몸 조심해. 너도.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고 걸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미경 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아.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손에 남아있는 온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고, 현실이라고. 그리고 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미경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보니 철수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저장한 걸까요? 아마 오늘 식장에서였을 겁니다. 번호를 바라보며 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전화해 볼까? 아니야, 너무 이른가. 고민하다가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긴 하루였어.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 씨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미경 씨,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런가요? 미경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글쎄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사실 미경 씨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지, 왜 웃음이 자주 나오는지. 결혼식 이후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수진아.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네, 엄마. 정말 좋았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아빠요. 미경 씨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빠가 뭐? 제가 아빠 만났어요. 신혼여행 전에.
그래, 어땠어? 엄마, 아빠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지켜보셨대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대요. 엄마한테도 원망이 없으시대요. 미경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가 엄마 만나고 싶어 하셔요. 하지만 부담스러우시면 안 만나셔도 된대요. 그냥 저를 통해서라도 소식을 듣고 싶으시대요. 미경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생각 좀 해볼게. 네,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고 미경 씨는 집에 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만나서 뭘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것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미경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약속 시간. 미경 씨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긴장되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경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경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철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내가 꽃을 줬잖아. 기억하세요? 미경 씨는 기억했습니다. 젊은 시절 철수가 처음으로 준 꽃. 싸구려 꽃이었지만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기억해요. 그녀는 꽃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호수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오리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기,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꺼냈습니다. 아,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둘 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색함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아, 네. 고마워요. 수진이 만나주셔서.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는 당신 딸이기도 하니까. 철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30년 동안 수진이를 잘 키워주셔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셔서. 아니에요. 미경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오늘까지 수진이를 지켜봐 주셔서. 멀리서라도 딸을 생각해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많은 것을 전하는 눈빛으로. 미경 씨. 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미경 씨가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가난했을 거예요.
여전히 월세방에서 살았을 거예요. 수진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을 거예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선택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미경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그리웠어요.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어요.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경 씨, 수진이가 아플 때, 혼자 병원에 갈 때, 그때마다 당신 생각이 났어요. 미경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입학식, 졸업식. 다른 아이들은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오는데, 우리 수진이는 엄마 손만 잡고 왔어요. 그때마다 미안했어요. 수진이한테, 그리고 당신한테. 철수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 씨,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수진이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봤는지. 저는 당신이 존경스러워요. 철수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미경 씨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인 눈물을 모두 쏟아내는 것처럼 철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한참 후 미경 씨가 진정했습니다. 미안해요. 보기 흉하게. 아니에요. 마음껏 우세요. 미경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수 씨, 네, 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미경 씨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후회했어요. 이혼한 것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맞는 선택이었을까 계속 의심했어요. 물론 수진이는 잘 키웠어요. 그건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보낼 것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당신한테 너무 못했다고.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미경 씨, 들어주세요. 제발. 미경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제가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당신도 자신을 믿지 못했고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미경 씨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철수는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저야말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과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과를, 그리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30년 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미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예전의 우리가 아니니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새로운 시작. 철수가 웃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하는 새로운 시작. 이상하죠? 아니에요. 미경 씨도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리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저기 저 오리들 보세요. 미경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두 마리 부부인가 봐요. 계속 같이 다니네요. 철수는 그 오리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마리가 나란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죠. 네. 시도해봐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그때 미경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응, 공원에 산책 나왔어. 혹시 아빠랑 같이 계세요? 미경 씨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응, 같이 있어. 진짜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뭘 잘해? 그냥 이야기 좀 나누는 거야. 그래도 좋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어요. 언제? 이번 주말이요. 글쎄, 엄마, 제발이요. 수진이가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요. 가족끼리 밥 한 번 먹는 거예요. 미경 씨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와, 감사합니다, 엄마. 그런데 신랑도 데려와. 네, 신랑도요?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요. 그래, 토요일에. 전화를 끊고 미경 씨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괜찮아요. 좋아요. 수진이가 정말 기뻐하네요. 우리 딸이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요.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토요일에 봐요. 네, 토요일에.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으니까요. 미경 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미경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65의 새로운 시작.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미경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선 미경 씨는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뭘 입어야 예쁠까?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결국 수수한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괜찮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예약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니 철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먼저 오셨네요. 미경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 미경 씨. 네, 일찍 왔어요.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솔직히 많이 긴장돼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와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는 밝은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왜 이렇게 좋아해? 미경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좋죠. 엄마 아빠가 함께 계시잖아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신랑이 철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장인은 무슨. 그냥 편하게 불러. 철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주문할까요? 수진이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거 시켜.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괜찮아. 우리는 다 괜찮으니까. 결국 수진이가 메뉴를 골랐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고 맛있어 보이는 한정식이었습니다. 자, 건배할까요? 신랑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무슨 건배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빠, 회사 일은 어떠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직원들이 잘해주고 있어. 아빠 회사 정말 크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봤어요. 그래, 부끄럽네. 철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신랑이 말했습니다. 맨바닥에서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드시다니. 운이 좋았지. 타이밍도 좋았고. 겸손하시네요. 사실이야. 미경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는 어떠세요? 시장 일은요? 수진이가 미경 씨에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익숙한 일이니까. 엄마,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뭘 그만해. 일하는 게 좋은데. 하지만 힘드시잖아요. 미경 씨는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익숙해. 하지만 그때 철수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을 계속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쉬고 싶으시면 쉬시고. 미경 씨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더 좋은 것은 이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응? 제가 어릴 때 기억나세요? 철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연하지. 다 기억나. 정말요? 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작았어.
미경 씨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맞아. 정말 작았지. 겨우 이만큼. 그녀가 손으로 크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울었어.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안아서 재웠어. 이렇게 흔들면서 철수가 아기를 안는 신용을 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땐 내가 잘 재웠는데. 그랬어요? 그럼 아빠 품에서만 잤어.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편하게 잤지. 두 사람은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수진이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많았어. 행복한 순간이 정말 많았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진짜였어. 정말 행복했어. 엄마, 우리가 헤어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함께했던 시간까지 부정할 순 없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으니까.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아빠. 신랑이 수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수진아.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야.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이니까. 맞아. 철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가족으로서. 비록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수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 그리고 사위. 철수가 신랑을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무슨. 편하게 불러.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디저트로 과일이 나왔습니다. 참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뭔데? 저희 곧 새 집으로 이사 가요. 그래. 어디로?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강남이요. 아파트 샀어요. 헐, 강남? 비쌀 텐데. 수진이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주신 돈으로요. 미경 씨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요. 또 뭐가 있어? 엄마도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뭐? 미경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가 방이 4개예요. 엄마 방도 있어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왜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너희는 신혼인데. 괜찮아요. 저희가 원해요. 신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정말 환영합니다. 미경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긴 한데, 엄마는 익숙한 곳이 편해. 엄마. 그때 철수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 딸이 함께 살자는데 같이 사세요. 하지만 수진이도 엄마가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가끔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경 씨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결국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와. 수진이가 기뻐했습니다. 생각해 본다는 거지, 한다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식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신랑이 제안했습니다. 사진? 네. 기념으로요. 좋지. 수진이가 좋아했습니다. 4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신랑이 셀카봉을 꺼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미경 씨와 철수,
그리고 수진이와 신랑. 30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와, 잘 나왔다. 수진이가 사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보여줘. 미경 씨가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네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좋다. 정말 좋아. 미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빠. 수진이가 바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미경 씨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철수도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아빠도 연락할게.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해.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수진이 부부가 떠났습니다. 미경 씨와 철수만 남았습니다. 저도 이만. 미경 씨가 말하려는데 철수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 잠깐만요. 네. 산책 좀 하실래요? 날씨도 좋은데. 미경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란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가족 같았어요. 맞아요. 정말 가족 같았어요. 미경 씨도 동의했습니다. 미경 씨, 네. 제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뭔데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미경 씨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친구로서요.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서 만나는 거예요. 미경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호수가 보이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경 씨 있잖아요. 네. 제가 30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맞아요. 미경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혼할 때 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요. 철수가 미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할 수 있어요. 늦었지만요. 늦지 않았어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젊었을 때는 서로를 이해할 준비가 안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다 봤어요. 고생도 했고, 실패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철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이 맞는 시간인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이 만든 주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 씨, 네, 감사해요. 다시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네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철수도 동의했습니다. 철수 씨, 네. 우리 천천히 가요. 급할 것 없어요. 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요. 좋아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미경 씨가 일어섰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오늘. 저야말로요. 철수도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연락할게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늙었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 딸을 향한 사랑,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미경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 우리 가족.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그녀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에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은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부에서 남남으로, 그리고 다시 친구로.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미경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철수와 손을 잡고 걷는 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하지만 마음은 지금처럼 성숙하고 따뜻한.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 시간이 흘러도 남아있는 것. 인생은 때로 가장 늦은 순간에 가장 진실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떠났지만 책임과 사랑을 품고 돌아왔고, 그녀는 오래 붙잡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한 딸의 새로운 출발이자 한 가족의 늦은 화해였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꿔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전해드렸다면 앞으로도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늘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